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정형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강구태입니다. 이정수님, 혹시 빙판길에서 넘어져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요즘 또 빙판길 많잖아요. 넘어져가지고 진짜 무릎이 깨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유, 예, 힘드셨겠네요. 요즘 같은 겨울철엔 빙판길의 낙상이나 골절,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질환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찬바람이 불면 더 아파요. 무릎 관절염입니다. 아, 그렇군요. 도대체 무릎 관절염이 뭡니까? 무릎 관절염은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외상 후 올 수 있는 외상성 관절염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무릎에 염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입니다. 또 비만이나 심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었을 때 혹은 어려서부터 관절이 아파 고생을 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속 면역 체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해 손상을 입히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비교적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찬바람이 불면 무릎 관절염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기온이 낮으면 무릎 관절 주위의 혈관은 수축되고 관절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관절액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 주변만 봐도 이 무릎 아프다, 이 관절염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등 무릎 관절염 환자 수만 해도 지난 2018년 287만 4천여 명에서 2022년 306만 5천여 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무척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무릎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통입니다. 즉 통증이죠. 초기에는 걷는 등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지만 진행할수록 움직이지 않아도 아플 뿐더러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골이 없어져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을 움직일 때 마찰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건가요? 틀렸습니다. 증상은 보통 서서히 나타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방치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게 아파도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혹시 이정수님 효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릎 관절염을 계속 방치하면 통증은 물론이고 다리 모양까지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겨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지고 결국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게 될 수도 있으니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방치하지 않으려면 이제 초기에 잡아야 될 텐데 무릎 관절염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의 치료법은 관절 연골의 마모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관절염인 1단계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또는 연골 영양주사 등으로 조절합니다. 진행된 관절염인 2단계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외에 DNA 주사, 콜라겐 주사, 고주파 신경열 치료 등으로 치료하게 되고요. 3단계는 기본 치료 외에 내시경적 골극 제거, 연골화, 골 천공술 등 시술을 고려하며 치료합니다. 관절 연골이 거의 다 따라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4단계일 때는 고주파 열 신경 치료로서 통증을 조절하거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중 제2, 3단계 때는 최근 유효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골수유래 줄기세포 관절 주사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건가요? 무릎 관절염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는 국소 마취 후 골반뼈 속에 골수혈을 채취하여 수술실에서 즉시 농축 분리하고요.
무릎 관절에 초음파를 통해 주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관절염 치료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해야 되거든요. 무릎 관절염 예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평소 무릎 주변에 근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무릎 주변의 근력이 강화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 연골로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연골의 마모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관절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 자전거를 탄다거나 수영을 하는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좋고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관절염 예방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 잘 지키셔서 무릎 관절염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예방법부터 정책,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강구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